여러분, 사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엔 뭘까요? 인류가 지금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운용의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하는데요. 오늘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인 거죠.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우리 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쥐어졌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?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운용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그러니까 운용의 시대라는 건요, 이제 더 이상 힘을 키우는 성장 단계가 끝났다는 거예요. 그걸 넘어서 우리가 이미 가진 그 엄청난 힘을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잘 쓸 수 있을까? 이걸 고민하는 새로운 단계라는 거죠. 이제 목표는 얼마나 더 커지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느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? 성장의 시대에는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크게, 더 강하게 이걸 외쳤잖아요. 그런데 운용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가지고 모두를 위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. 뭐랄까, 목표부터 방법까지 모든 게 다 바뀐 거죠.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경제력, 기술, 지식, 진짜 엄청난 힘을 쌓아왔어요.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 만약에 이 강력한 힘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,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새로운 시대가 낳은 아주 심각한 문제, 바로 힘의 쟁탈전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죠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엔진이 눈앞에 딱 있는데 아무도 이걸 어떻게 조종하는지 모르는 거예요. 이 막대한 힘이 그냥 통제 불능 상태로 방치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네, 바로 힘의 쟁탈전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에요. 다 같이 가야 할 공동의 목표 같은 건 사라지고 이 힘을 대체 누가 가질 거냐, 이것만 가지고 내부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. 종교계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? 이젠 힘이 충분해졌어요. 그러니까 본래 목적인 신도들을 섬기는 건 뒷전이 되고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모든 에너지가 엉뚱한데,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정치 싸움에 다 소모되어 버리는 거죠. 이건 뭐 거대 조직, 예를 들어 정부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래는 국민과 고객을 위해 존재해야 하잖아요. 그런데 어느새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지키는 카르텔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. 리더들이 위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동안 정작 그 조직의 주인인 우리 대중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대체 왜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넘겨줄 사람이 없다, 인재가 없다. 이 한마디가 문제의 핵심을 그냥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아요. 결국 뭐냐?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거죠. 이 엄청난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지금의 리더들은 성장의 시대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조직을 막 키우고 확장하는 데는 정말 능숙해요. 하지만 이미 가진 그 막강한 힘을 책임감 있게 운용해야 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. 이게 바로 딜레마인 겁니다. 숲했다고 한쪽을 싹 몰아내도 소용이 없어요. 왜냐? 그 빈자리를 채울 운용의 원칙을 제대로 아는 인재가 없으니까요. 이건 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. 결국 끝없는 혼돈의 굴레만 계속 반복될 뿐이죠. 자,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까요? 과연 해법은 뭘까요? 여기서 바로 운용을 위한 새로운 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. 성장의 시대에 쓰던 그 낡은 규칙들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. 우리에게는 운용의 시대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법과 원칙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법이라는 게 누가 위에서 이렇게 해! 하고 내려보내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. 우리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같은 거죠. 정치, 경제, 종교 이런 분야를 다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이 힘을 어떻게 하면 모두를 위해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자,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. 그럼 이 해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나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운용을 위한 새로운 원칙을 딱 세우는 거고요. 두 번째, 이 원칙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각자의 자리에서 이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거죠. 이건 그냥 배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배움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아주 명확한 과정입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이건 무슨 관중석에 앉아서 보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.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.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.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성장의 시대를 지나 이제 운용의 시대로 들어선 바로 지금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? 이제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.